노다지 설전. 오늘은 코나이의 미래 전망을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20년 된 스마트 카드 사업하고 또 10년 차인 플랫폼 사업. 이 두 축이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코나이의 이 동반 성장세라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나이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성장세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코나이가 드디어 이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마트 카드 쪽을 먼저 보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메탈 카드, 그러니까 이게 고급 금속 소재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좀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고부가 가치 카드 부문의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기존 고객인 아멕스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건 물론이고 최근에는 미러카드 같은 신제품 있잖아요. 이건 코나이가 초기 개발부터 참여해서 단독으로 공급하게 됐죠. 이건 코나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기서 그 글로벌 대형은행인 체이스 은행까지 신규 고객으로 확보한다면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기차 충전 카드 겸용 이하이패스, NFC 카드 키, 또 스마트 카드 키 같은 모빌리티 관련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 카드 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메탈 카드 성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 실물 카드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잊어선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코나아이의 메탈 카드 사업이 아멕스라는 특정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멕스의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경쟁사인 컴포슈케어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하신 체이스 은행 공략도 이게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투자 과제가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모빌리티 사업 역시 현대차 의존도가 높고 결국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외부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존성 문제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물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성은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그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상품권 사업 말인데요. 이게 올해 추경 예산 집행하고 또 소비 쿠폰 활성화로 7, 8월 월 평균 결제액이 상반기보다 무려 40%나 증가해서 1조 1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이 총괄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의무화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변동성이 크게 줄고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이겁니다. 영암, 진천, 세종 같은 신규 지역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나이가 카드 제조부터 플랫폼 운영,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이 수직 계열화 구조, 다시 말해서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내부에서 다 책임지는 방식은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즉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화폐를 접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 사업의 성장 자체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 구조가 여전히 정부 예산과 수수료율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는 여전한 거 아닌가요? 2021년 그때 코로나 특수 때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결제액 증가를 다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이 지역화폐 사업은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요, 아직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아이디어 단계에 가깝습니다. 규제 승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구현,
또 실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이런 수용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화폐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정책 의존성이나 신사업의 불확실성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나아이가 고부가가치 메탈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카드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이 메탈 카드에서의 성공 경험은 다른 스마트 카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고요. 이는 다시 안정적인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를 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업부의 동시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코나아이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세가 시작된 신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의 동반 성장이 긍정적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마트 카드 시장의 그 치열한 경쟁과 특정 고객 의존성, 그리고 플랫폼 사업의 정책 의존성이라는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체이스 은행 공략을 위한 미국 생산 거점 확보처럼 추가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사업의 성공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따라서 기대감과 함께 신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코나아이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스마트 카드와 플랫폼이라는 양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 내재된 여러 위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코나아이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